그 스타벅스의 탱크 텀블러 이 사건인데요. 오늘 낮에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현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뭐. 예,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네, 진심이 네. 느껴지는 사과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너무 사소한 거 갖고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용진 회장 얼굴이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좀 갸름해지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과거 사진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정용진 회장하고 지금 나오는 얼굴은 정말 많이 다르다. 굉장히 낯설다 하는 느낌이 사실 좀 들어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화면이 그런지 이렇게 눈 주위가 좀 색깔이 네. 약간 착색이 된 듯한 뭐 그런 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보다 이제 과거에는 여기 하관이 좀 발달한 남성형 얼굴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계란형으로 얼굴이 많이 바뀐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네. 예. 제가 이제 못된 생각입니다만 우리 회장님이 진짜 기업 경영보다 본인 외모 가꾸는데 더 신경 그동안 쓰셨던 건가? 아니 항상 마음고생을 수준 좀 해서 들어요. 살이 빠졌을 가능성은.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수척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 바뀌고 뭐 네. 그럴 수 있는데 제 걸 또 얼굴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다.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오늘 저렇게 이제 정용진 회장이 긴 사과문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직을 재정비하겠다. 조직을 정비하겠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높이겠다. 뭐 결국 이제 이게 이제 핵심 어디인 것 같은데 고회 끝나고 나서 전상진 부사장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뭐 4단 원래 이제 이 안에서 기획을 할 때는 4단계에 거쳐서 기획을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좀 들려줬고 근데 여기에 고의성은 없는 것 같다. 마케팅 행사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이게 처음에 마케팅에 관여된 사람은 5명이었고 이 행사를 네. 기획한 사람은 5명이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내부의 결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7명이 관여가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성이 없었다. 근데 7명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요 디자인 담긴 시안을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더라.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갔더라. 그래서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자와 결제 라인 전체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탱크 텀블러 자체가 2023년부터 판매가 된 거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5.18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다. 호주, 태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네. 보면은 야 이것까지 나가나 싶은 게 이 탱크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용량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503mm다. 네, 503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과거의 그 수인 번호. 네. 네. 이거에서 착안을 해서 503으로 한 거 아니냐. 지금 이것까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정도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야, 근데 5.18에 대해서 각자가 입장을 다르게 가질 수는 있지만 탱크 텀블러를 만들면서 5.18 행사를 한 게
무슨 그거는 무슨 가당시 하는 소리냐. 이게 아주 저는 일반 정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탱크 텀블러라는 게 지금 5.18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2023년부터 원래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텀블러 이름이 그렇죠. 탱크인 거예요. 네. 탱크라고 부르죠. 예. 예.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 있느냐 하면 신세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못 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세계가 저는 의도성은 있었을까? 뭐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했다. 이거는 뭐 보통 이제 로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 입사 단계에서부터 너 문제 생기면은 네 휴대폰 까겠다 네. 이런 동의서를 받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신세계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 일반 기업들이 뭐 많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제출해라. 근데 안 내면은 뭐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휴대폰하고 뭐 노트북 중심으로 포렌식을 해서 포렌식을 해봐도 야 우리가 지금 5.18 때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일배식의 논의는 자기네서 없었다는 게 지금 회사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일부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전 솔직히 말하면 이 5.18 탱크 이 텀블러를 모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회사 잘릴까 봐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로 뒷담화했을 거 아닙니까? 야, 네. 저 임원 왜 저러냐? 그렇죠. 야, 우리 회장 뭐 하고 다니냐? 뭐, 막 저는 이런저런 뒷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네.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까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마케팅을 이제 잘못한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처음에는 이 여기만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세이렌이라고 그 스타벅스 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논란까지 가버리면서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처음에 이제 5.18 관련해가지고 탱크데이 했을 때는 네. 요게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세이렌 로고까지 이걸 건드려 버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가 좀 대다수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마케팅을 하신 분들의 지금 막 조사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요, 마케팅하는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20대 1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MZ 세대들은 뭔가를 마케팅하고 기획할 때 그 역사적인 부분에까지 못 이르렀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마케팅을 기획할 때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따져가지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세계가 그게 20대 직원만 있는 회사가 그렇죠. 아니고 그게 40대, 문제죠. 50대, 60대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를 윗단계에서 정확히 걸러줬어야 되는데 걸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월급 받으면서 일 안 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제 네. 라인에서 이걸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 알아서 이런 해. 식으로 뭐 이랬겠지. 네네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 체계의 허점인데 네. 사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20대 애들이 기껏해야 20대 많아야 30대 정도일 것 같은데. 30대 되면 네. 취향 구리다고 안 시켜줘요. 이거 제가 분명히 이거 시작은 20대였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거를 보면서 정용진 회장의 진짜 잘못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탱크데이 이 비난이 5월 18일부터 이제 일어났을 때 신세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마트가 지분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해임했죠, 바로. 해임이에요. 맞습니다. 대표임 바로 네, 했죠. 대표회임 바로 그것도 했잖아요. 실무자도 아니고 대표임.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표 회임을 하면 무슨 건이 되냐면 그 회사가 관련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부터 자르고 나서 과정을 해명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게 탱크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게 왜 5.18 때 5.18이 낀 날을 시작해서 마케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차를 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처음 기획을 했는지 안에서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다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았다. 관련자 모두 문책 이렇게 나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차름부터 잘라버렸잖아요. 정말 바로. 네. 아마도 이제 정용진 회장 생각에는 네. 야, 다른 사람 실무자도 아니고 내가 대표이사 정도 잘랐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이렇게 인식하고 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네. 그런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표이사까지 잘랐는데 그 뒤로는 좀 잠잠해지지 않겠어. 아마도 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선거철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영진 회장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먼저 자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자기의 과거 발언으로 쫄았다. 그렇죠. 즉 자기가 보수주의적인 CEO라고 이미 널리 알려진 거는 뭐 자기도 즐겨왔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멸콩데이 뭐 그 얘기도 했었고 멸콩 발언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트럼프 아들 불러갖고 자기 부인 연주하는데 뭐 초청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나는 이재명 정부에 찍혀 있을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했다고 해요. 봐요. 그렇기 쪼가 때문에 있으시죠. 지레 쫄아서 자기는 지레 쫄아서 네. 정말로 이 직원부터 잘랐다라고 저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이거는 정말 약간 결론적인 거지만 미국 지분을 다 팔은 거는 정말 정용진의 상업적으로는 굉장한 신의 한 수였지만 정무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물고 갔어야죠. 미국을 네. 가지고 있었으면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미국 기업인데 일부 미국 기업인데 그렇죠. 네. 이게요. 쿠팡 관련해서 지금 공세를 엄청나게 펴다가 미국에서 301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301조는 뭐냐면은 관세 비관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을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은 301조를 긴급히 발동해서 무역 상대국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쿠팡 잡들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탈팡 사태 있었는데 그게 네, 맞습니다. 잡들이 하다가 이제 조용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시작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신세계하고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스타벅스 지분을 다 그냥 미국이 팔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65%인가의 지분을 갖게 돼 있고 싱가포르의 펀드가 32.5%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32.5% 외에는 다 신세계 이마트 쪽 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플러스 싱가포르 펀드인 거죠. 여기에 미국 자본은 1%도 없습니다. 네. 때문에 미국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기는 해. 하지만 우리는 거기 관여할 수는 없어. 왜? 그 한국 기업이 이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세계가 이 지분을 다 인수를 하면서 네. 신세계 매출이 좋아진 거 상당 부분 이 스타벅스의 공이 굉장히 크죠. 영업도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매출이 2조가 넘고 네. 실제로 그 카톡에서도 선물하기 1위가 맞아요. 만만한 게 우리 카톡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선물하기 할 때. 네. 7년인가 계속 1등을 했다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관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어떤 뭐 대관용 선물 이런 데도 굉장히 네.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 굿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커피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남는 건 굿즈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신세계가 정확히는 이마트죠. 이마트의 계열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굿즈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3만 5천 원짜리 무슨 레디백 무슨 텀블러 뭐 해갖고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팔거든요. 그걸로 재미를 보다가 그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무슨 데이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탱크 데이가 5월 18일에 딱 물려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굿즈를 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탱크데이, 나수데이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라임에 맞춰가지고 책상에 탁 뭐 서랍에 쏙 뭐 이런 식으로 가방에 맞아요. 쏙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이 1년의 마케팅이 다 중단이 되니까 제가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거 뭐 나수데 이거 안 하는 거냐. 이거 너무 좋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탱크데이를 5.18로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5.18 관련 노래를 들어보면은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실제로 5.18 관련 추모곡이나 그런 곡들 속에 탱크라는 말이 들어간 기억은 저는 없어요. 그리고 5.18 때는 탱크가 동원되긴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
진압날 동원이 됐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탱크가 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탱크가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5.18 관련해서 탱크의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를테면 소총에다가 칼을 끼운 거 이런 다른 무기들로 연상이 되지 5.18이 바로 탱크로 연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탱크가 위압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가장 위압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은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이 주장을 스타벅스 입장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깨트리려고 했다면 이 탱크가 그 탱크가 아니라 물탱크에서 왔다라고 하는 지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줬으면은 훨씬 맞습니다. 논란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사람부터 자르고 나중에 해명이 시작되니까 우리 머릿속에 탱크데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탱크 생각나십니까?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다 5.18 탱크. 예. 네. 다 기관총 같은 거를 탑재한 맞습니다. 예 그런 탱크가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완벽한 이미지의 그 전환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보기에는 박지원 말씀대로 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위기 대응의 뭐 1원칙 중에 하나가 먼저 사과하고 인정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람 특히 CEO까지 자른 이유가 네 결국은 멸콩 효과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네. 예 멸콩 때문에 저는 기업 스스로 쫄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조치를 하면서 그 과잉 조치 속에서 팩트는 사라지고 이미지만 그렇죠. 남았다. 그래서 역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실은 어떤 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라. 이거는 사실은 자유주의적 감정은 아니에요. 이건 전체주의적 감정의 명령이라고 저는 보는데 5.18에 대한 생각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숭고한 행위였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그때 폭력성이 과도했다라고 판단하시는 신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의 의견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네 생각이 틀렸어 고쳐라고 명령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행정력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스벅 쿠폰 안 쓴다 불매운동 들어간 거 그래 오케이 정부가 국민의 상당수가 화가 났다면 그 물건을 사서 돌리는 행위를 예산으로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세를 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공정위가 그래서 왜 들어간 거예요, 여기? 공정위가 이제 최근에 네. 그런 소송을 낸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소액소송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스벅 카드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 나 기분 나빠서 쓰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당장 환불해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약관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60% 이상 선불카드 충전 금액이 60% 이상 사용해야지 환불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당하다. 지금 당장 누가 이거 스벅 쓰겠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당장 돌려내놔라라는 주장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게 사실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60%라는 게 10년째 유지해온 그 상품권 표준 약관. 그 백화점도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근거한 건데 이거를 스타벅스 때문에 개정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라고 나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타벅스가 악질 기업이라서 얘네만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조항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백화점 그다음에 그 할인마트 네.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줘 버리면은 사실 이 선불 카드를 무조건 60%안 써도 환불을 해줘 버리면 카드깡의 그런 나쁜 또 그렇죠. 부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거든요. 카드깡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법인 돈으로 이거를 1,000만 원씩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환불을 받아요. 그래서 박은주의 뒷돈으로 본인 인마이 비자금으로. 포켓. 비자금 만드는 거죠. 그렇죠. 비자금화하는 게 지금 상품권 할인 이거잖아요. 네. 깡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네. 위해서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던 건데 이제 이거 맞아? 고치려고 개정하려 드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고. 근데 오늘 정영진 회장이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60%안 써도 다 환불해주는 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가 논란을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저희
저희 제품, 저희 기업에 이 포인트나 상품권 쓰시기 싫은 분들은 다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입장이지 이걸 지금 행정력이 동원이 돼 갖고 공정위원회까지 가세를 해서 아, 스타벅스 사태로 인해서 이거 60% 환불 이거 문제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게 맞습니까? 아, 우리나라 어제 뭐만 생기면은 전 국가 기관이 네. 다 동원돼가지고 기존의 어떤 관례라든지 규정 이거 다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스타벅스 사태가 또 안 터진다고 지금 맞습니다.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하나만 지금 정부 여당의 기조에 반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거의 국가 권력을 동원한 집단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렇죠. 완전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거고 저는 근데 이거요. 6월 3일까지 딱 하고 네. 6월 4일부터는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때까지만. 저는 그 다음 국면에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들고 또 이런 방식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집에 LG 냉장고를 쓰고 있거든요. 가전은 LG 해갖고 제가 핸드폰은 삼성 쓰지만 냉장고, 테레비 다 LG 쓰고 있는데 만약에 LG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다. 아, 나 못 쓰겠어요. 나 지금 집에 이 저 LG 테레비 있는 거 볼 때마다 트라우마예요. 바꿔주세요. 다 환불해 줍니까? 더 환불해 줍니까? 아니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거- 그쪽에서 정말 뭐 아까 뭐였죠? 인면수심의 행위를 했다. 네. 그럼 제가 나 이 테레비 지금 7년 봤는데 7년을 봐온 내가 너무 한스럽고 나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네요. 빨리 테레비 바꿔주세요. 바꿔줍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선거철이고 이게 숫자로 금방 나타내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사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스타벅스 논란을 막 띄운 이후에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57%에서 68%로 아. 11%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집의 효과를 누린 결집의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호남이 위험하다. 네. 전북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고 맞아요.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호남 지역은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대박이네요. 네. 네. 근데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또 반대의 급부도 있습니다. 즉 네. 우파 결집 효과도 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선거 때는 각 진영의 결집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쵸. 선명성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파 쪽에서도 오히려 뭐가 문제야? 내 커피는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결집의 효과도 있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정용진 회장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쩜 그 역풍을 느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정용진 회장의 이 사과에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쵸. 저는 그게 바로 중도층의 반응이 안 좋다. 그렇죠. 라는 네. 사인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정도껏 해라. 뭐지 그쵸. 그거죠. 네. 네. 우리나라는요, 기묘하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엄청 화를 내는데 그 부당한 걸 바로잡겠다고 또 과잉으로 뭘 처벌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안 되겠네, 저거. 아주 그냥. 넘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그냥 네. 완장 찼다고 아주 난리야. 그래, 내 머릿속까지 네가 다 관리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민주당도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얼마 전에 또 아니 장동혁 대표가 네. 또 선거 유세 현장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간 거 이건 또 좀 오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용진 회장이 제일 싫어. 맞아, 정말 멸공 커피 되는 거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저 정용진 회장이 막 뉴스 막 초조해서 뉴스 검색하고 있다가 장동혁은 왜 이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최대한 뉴스 안 나오고 싶은데. 그렇죠. 네. 아, 저는 제 네. 개인적으로 조금 과했다 싶었던 순간이 네. 행안부가 딱 등장했을 때, 맞아요. 행안부가 이거 나서가지고 했을 네. 때랑 정용진 회장 수사 넘어갔을 때, 맞아요. 전 이거 선 넘었다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기업가는요 정말로 혁신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많이 내지 않으면 취약해진다. 만약에 삼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반도체 불매운동 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절대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서 네. 네. 예. 역사적 그러죠, 불가네요. 네. 예. 그러니까 기업적인 실적 때문에 지금 이마트 그다음에 스벅스 코리아는 소비재고 게다가 지금 이마트 쪽이 실적이 안 좋아요. 자 봅시다. 이마트 옛날에 정말 쟁쟁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통 혁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세계그룹 전체가 이 기술 변화에 얼마나 적응을 했느냐, 얼마나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정용진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재 기업이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잘 못 맞춘다.
이거는 정말로 굉장한 논란 내 주식에 오르지도 않는데 거기다 이거지까지 이런 네. 이런 이게 마음을 그러니까 일으킬 정말 것 주주로서 굉장히 화날 일이에요, 정말. 네. 네, 주주라고 한다면 야, 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시총이 얼마인데 네. 이거를 못 걸러내서 지금 그게 화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는 권력이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아직은 저는 기업에 관한 한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 있는 국가에서 기업을 하는 CEO들은 정말로 정치색을 특히 보수적 정치색을 보이면 죽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극한 직업이다. 정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 때 그러면은 좌파적 인식을 갖고 있던 기업 오너들을 조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무슨 뭐 청와대나 어디 뭐 이런 대통령실로 부를 때 그 사람을 좀 뒤에 앉힌다거나 안 부른다거나 뭐 이 정도지. 소심한 복수. 예, 소심한 묵시를 할 뿐이지 네. 이렇게 대놓고 조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네. 자유주의라는 그 틀을 건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를 지지합니다. 우파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조지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좌파 쪽이 훨씬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네. 주신 말씀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2030들 사이에서 너무나 뼛속깊이 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오만하고 너무 나간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네. 완전히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내고요. 네. 그래서 2030들 사이에서 SNS에 보면은 이 스벅 불매 운동에 대한 그 반발 심리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타벅스 텀블러 인증하는 그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고 왜 내 자유를 빼서 내 구조를 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해 하는 그거에 대한 반발심은 저는 확실히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민주당 사람들도 사실 선거운동하면서 스타벅스 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에 2,000개인데 만만하게 주인 눈치 안 보고 쉴 때가 사실 수백만원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파란 색깔 선거 운동복 입고 스타벅스에서 쉬는 사진들이 네. 속속 올라오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저는 스타벅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 스타벅스 별로 안 가는 편이거든요. 블루보틀 뭐 이런 데 가시는 한 단계 높여서 아니 근데 네. 저 보면 저렇게 저 분들이 왜 저기 있느냐 주인 한 명이 하는 작은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주인이랑 눈 마주치고 맞아요. 한 시간 넘게 있으면 자리 비워줘야 되나 눈치 보이고 이래서 오래 못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들고 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와이파이 빵빵하고. 바로 스타벅스의 장점이 저런 들고 남의 자유로움 빵빵한 와이파이이고 사실 저 지점을 이용해서 2,000개면은 정말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저 가게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정용진이 장사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밀집도를 있는 나라라면은 미국 본사가 놔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 본사를 설득해서 이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네. 그때는 잘된 판단이었어요. 점포를 엄청나게 지금 늘린 거예요.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판단을 못한 건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다. 이거를 잘 못 본 거지. 아니 심지어 왜 그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맞아요. 건물주가 왕이라고 하는데 스타벅스는 거의 유일하게 건물주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당연하죠. 네 모든 인테리어나 시공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건물주가 되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은 건물주들이 스타벅스 이렇게 들였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떨어지는 네. 거 없던데 돈도 너무 많이 들였다 네,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도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네. 건물이 유명해지기는 하니까. 수세권이라고. 네. 사건 자체가 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에 대한 안목을 갖고 저걸 사실 키워낸 거 잘한 일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정무적 판단이 참 부족했다는 거. 네, 특히 이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람부터 자르는 행위로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